송은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 SNS에 이화영의 대북 송금 이 재판과 관련해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 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가 됐다. 징역 9년 6개월입니다. 이 공범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 이제 이재명의 기소가 있을 것인데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고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 재판을 지연을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선거까지 가보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이 방탄 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이 대선 출마를 그대로 지금 방탄하는 이런 모양이 되고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한동훈답습니다.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명료하죠. 그런데 빠르기까지 하니까 굉장히 이게 강력합니다. 이번에는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어제 있었는데 오늘 SNS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 아마 한동훈이 이 글을 올려야 하느냐, 이화영 이 재판에 대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느냐라는 걸로 좀 고민했으리라 보입니다. 한동훈이 지난 총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속도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또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의 고질병이 언제나 늦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고 또 아예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전혀 그 부분에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과 오세훈이 이제 이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반응을 내놓았는데 한동훈은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느냐. 오세훈은 부지사가 하는 일, 자신이 지금 시장을 하고 있죠. 어떻게 도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대북 송금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걸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입증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화영 재판에서 이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충분히 인정된다. 김성태의 말이 맞다. 모든 정황으로 인정이 된다. 이제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재명 이 이화영이 9년 6개월 징역형을 받으면서 이화영의 태도도 바뀔 것이고 김성태의 태도도 더 바뀔 것이다. 김성태도 1심 재판을 다음 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에 대해서 이 대북 송금 기소를 하게 되면 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 뭐 당연한 판결을 내렸는데 전 국민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법부가 형편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동훈의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번 달에 이재명의 대북 송금 기소가 되고 또 법인카드 비리 기소가 되면 이재명은 5가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5가지 재판. 아마 곧 위증교사 1심 판결 나오게 될 테고 올해 안으로는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올 겁니다.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이런 순서로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재명은 대법원 판결까지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 해서든 뭐 갖은 방법을 통해서 이화영 재판에서 보여줬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갖은 방법을 통해서 재판 지연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한동훈이 이야기한 게 우리 헌법 84조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이런 중대한 범죄, 국가 기틀을 허무는 이런 중대한 범죄 이외에는 형사상에 기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도 뭐 수사를 하는 것은 많이 보여줬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한 경우도 있고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는 할 수가 없다. 소추는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소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대통령직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반 형사상 이런 뭐 피의자가 되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형사상 기소는 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5가지 재판, 이 재판이 끝나지 않아서 출마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직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재판이 시작된 경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동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학자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라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추라는 것을 놓고 이게 대통령직 전에 재판까지 이 소추에 포함이 되느냐, 그래서 재판을 중단해야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기소만은 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이 법의 정신, 헌법의 정신을 보더라도 대통령직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뭐 다른 헌법재판소장이나 대법원장 모두 현직에 있더라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직만 기소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직이 그만큼 무겁다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재판을 받아서 일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막은 것입니다. 이게 일반 재판 경우이고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전과자의 경우에, 범죄자의 경우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신으로 보면 재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하기 전에 재판이니까 이건 계속되어야 합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해야 합니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기소, 소추 어떻게 볼 것이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건 이미 기소는 끝난 것이다. 재판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폭넓게 재판까지도 기소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런 것을 예정을 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을 계속하면 이재명은 재판이 5가지가 된다. 이게 만약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을 계속하게 되면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 혹시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가 두 쪽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론이 두 쪽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헌법정신 정체로 본다면 재판의 계속 진행 뭐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이런 재판 지연을 못하도록 해서 이재명의 재판이 끝나야 합니다. 재판 지연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재촉을 통해서 재판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이 갖가지 재판 방해를 하더라도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정에서 깽판을 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재판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만약에 이렇게 이재명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5가지 재판, 저는 그 중에서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끝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신속한 재판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구속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재명이 구속된다라고 해도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면 이재명의 정치적 영향력은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힘도 떨어지게 됩니다. 재판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문재인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소멸시키고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범죄자들이 나와서 후보로 설치는 경우는 없애야 한다. 그 가장 첫걸음이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는데 가장 깔끔한 방법은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 법정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정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법방해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인멸, 위증교사, 도피의 우려 이런 것은 구속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증교사 1심 판결 때 검찰이 이재명의 이 위증교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방해 혐의 모두를 모아서 이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재판부에 정말 이재명은 구속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삼권 분립입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래 가지고 삼권 분립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5개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대법원장, 국회의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두를 한번 소집을 해서 한번 모아서 대통령이 그렇게 과거에도 자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모두 모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개인을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특히 사법부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정말 새롭게 각오를 하고 이 부분을 추슬러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탄핵, 검사 탄핵, 판사 탄핵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핵들, 또 위헌 법률, 특히 더 나아가서 위헌 정당, 정당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기는 이런 위헌적 행위를 할 경우에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장, 또 대법원장,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 선거의 공정성,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전반적으로 한번 기강을 잡는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 한번 특별한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재판 지연이 이게 군사상의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긴급 명령을 발동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젠 이런 부분을 막고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2년, 3년, 몇 년 동안 이렇게 재판 지연을 통해서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려고 하는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 국정이 전체가 이렇게 휘둘리고 끌려가는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70년이 넘게 지켜온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사상 최초의 본 적도 없는 이런 법꾸라지, 정치 권력 뒤에 숨는 이런 법꾸라지 한 사람 때문에 이 국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지점을 한동훈이 국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